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이 엎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로 인해 한국이 뜻밖의 반사이익을 생긴다는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호주가 도입하려던 핵잠수함 사업이 미국에 의해서 재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이 그 빈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오커스 협정이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로 인해 자신들의 잠수함 사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며 호주의 근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국 이기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로 인해 호주가 핵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대안으로 프랑스가 개발한 바라쿠다급과 대한민국에 새로 개발하고 있는 도산 안창 호급 배치 3이 유력한 후보로 될 것으로 보이며 기술 이전을 통해 현지 생산에 강점이 있는 대한민국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호주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원자력 잠수함 보유를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지형이 크게 바뀌면서 애초 계획이 실현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주가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굳이 전략무기인 핵잠수함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 해군도 자국 방산업체의 생산력 감소로 인해서 핵잠수함을 필요한 수량만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주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잠수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에게 비협조적인 호주의 핵잠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호주가 핵잠수함을 전장에 투입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하는데 자동참전이라는 강력한 조약 없이 핵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호주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는 데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대만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과 함께 자동으로 참전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이러한 스탠스를 지속해 유지할 경우에 미 해군의 전력 약화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까지 공급해 호주를 키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도 호주가 진행하고 있는 오커스 협정을 동결하거나 취소를 압박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게 만들고 군사비를 더 투자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도 있어 아예 원점에서 모든 사업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호주 입장에서는 핵잠수함 13척을 도입하는데 최대 300조 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천문학적인 도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과도한 조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을 도와서 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하는 것은 호주 내 정치권을 비롯해 호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락하기 어렵기 때문에 트럼프의 결단으로 인해 오커스 협정은 파괴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호주가 보유한 조선 기술력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소중한 기술자들을 호주에 파견할 경우 미 해군이 요구하는 잠수함 건조 기간이 더 길어지고 비용이 크게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호주가 핵잠수함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 전쟁에 군사력을 파견하는 것은 신중해야만 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무리한 협정을 요구할 경우에 핵잠수함 도입을 포기하는 것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신들도 이러한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오커스 조약에 대한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커스 사업의 중요한 핵심 축인 미국도 사업이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 미국이 오커스 사업을 파괴할 것에 대한 촉각을 곤두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이 핵잠수함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 영국 혼자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없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커스 협정을 폐기하는 것은 미국이 핵심 동맹국인 호주와 안보협력의 축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지만 트럼프가 자국 이기주의를 강조하면서 나토의 뒤통수까지 때리고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무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호주는 2016년 프랑스와 협력해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다가 2021년 미국 영국과 협력해 핵잠수함 도입을 정책으로 수정하면서 프랑스에서 도입하려던 사업을 파괴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의 영향력이 오세아니아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2032년까지 5척의 핵잠수함을 인도받기로 약속되었던 상황에서
이처럼 도입무산이 나오자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가 프랑스와 정상적으로 추진하던 잠수 사업을 핵잠수함 도입으로 정책을 바꾸면서 오커스 사업이 파괴될 경우 지난 10년간 추진했던 잠수함 사업이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여 호주 내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이 발생될 것인데요. 외신 보도로 인해서 호주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잠수함 사업이 물거품이 되면서 정치적인 후폭풍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오커스 사업을 대신할 대책을 빠르게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BC에서 미국 싱크탱크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제니퍼 카바나 박사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잠수함 용량이 이미 확장되었기 때문에 호주와의 거래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자국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호주로서는 한국 같은 동맹국에게 의지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은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핵잠수함 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술을 지원할 역량을 갖추지 못해 다시 재래식 잠수함을 더 많이 도입하는 방식으로 수중 전력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프랑스가 호주에게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프랑스는 현재 바라쿠다급 잠수함에 대한 주문이 많이 몰려들고 있어 호주 해군이 요구하는 2032년까지 최소 5척 이상의 잠수함을 수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랑스와 협력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유력한 대안 중의 하나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커스 사업이 파괴될 경우 협력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지배적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호주가 추진하던 잠수함 사업에 관심이 높으며 오커스 사업이 오랜 시간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기간의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서 잠수함 임대를 호주 정부에게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오커스 사업이 활성화되던 시기라 호주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었지만 캐나다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잠수함 사업에 대한민국이 유력한 후보로 구성하면서 2021년과는 상황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호주 정보는 재래식 잠수함도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한민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충분히 핵잠수함 임무를 상당 부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소 300조 원 이상이 필요한 오커스 사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이보다 저렴하면서도 자국 방어를 위해서 충분히 검증이 된 대형 재래식 잠수함도 임무 투입이 가능합니다. 호주보다 방어해야 하는 해역이 넓은 캐나다가 한국산 잠수함을 유력한 후보로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형 수직 발사체계까지 갖추고 배수량을 더 크게 만들어 수출용으로 새로운 잠수함을 제안할 것으로 보여 최구가 큰 서양인에게도 적합한 잠수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래식 잠수함에서 주로 운영하던 어뢰뿐만 아니라 전략 무기체계인 수중 탄도미사일까지 운영할 수도 있어 중국 잠수함에 대한 헌터킬러 임무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은밀하게 투발할 수 있기에 한국산 잠수함은 다른 국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캐나다가 선택할 경우에 잠수함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전할 계획이며 현재에서 양산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프랑스와 경쟁이 가능한 유력한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동맹국들이 각자 도생으로 생존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며 정권이 바뀌면 약속을 쉽게 파괴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자 호주가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호주가 영국과 협력을 강화해서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도 있지만 애초에 미국의 산업 역량을 보고 추진했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영국 혼자 이러한 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기존 오커스 협정도 2032년까지 타이트하게 건조 기간이 설정되었던 상황에서 한 척을 건조하는데도 5년 이상이 소요되는 영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으로는 2032년까지 호주에게 5척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국의 경우 캐나다 사업의 현대 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원팀으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한민국은 3,000톤급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면서
벌써 6번째 후속 모델을 건조하고 있으며 배치3 사업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더 많이 적용해 수중에서도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또한 캐나다 사업이 시작될 경우에 한꺼번에 잠수함이 대량 양산되면 도입 단가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외신을 통해 트럼프 정부가 오커스 사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도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나토에서도 탈퇴한다고 협박하고 있는 트럼프로 인해 호주 오커스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중국 해군이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대량 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해군은 기존에 운영했던 잠수함에 대한 창정비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자국군에 공급할 잠수함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전망이 유력합니다. 그렇기에 오커스 사업이 파괴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기간 동안은 지연될 것이 확실해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라도 대형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상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 대한민국과의 협력을 더욱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영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조선업계에서 세계 20위권 밖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년 동안 이지스 구축함을 고작 1.6척에서 1.8척 정도만 건조하고 있지만 한국은 1년에 최대 3척 이상을 건조할 수 있어 거의 2배의 생산 역량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게다가 생산 단가는 오히려 한국이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니 미국 측의 조선 기술력은 한국을 상대로 나은 점이 단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조선업체인 HD 현대중공업의 선박 건조 능력이 지난해 미국의 전체 선박 건조량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전체가 단 하나의 한국 조선소보다 25%에 불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의 조선 역량이 지하까지 추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죽하면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미국 매체는 한국의 정조대왕함을 주목하며 미국보다 비용은 절반에 불과한데 건조기간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른 함정의 건조 속도와 현황을 비교해보면 미국의 조선업 실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차기 전략 핵잠수함으로 건조하고 있는 컬럼비아급 잠수함은 12에서 16개월이나 건조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버지니아급 잠수함 블록4는 건조 일정이 무려 36개월이나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무기 제작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잠수함 한 척의 건조가 3년이나 지연되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또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주한 해군 함정 MRO 사업이 시작부터 초대박이 터졌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7월 미국과의 수상함 관련 함정 정비 협약 MSRA 인증을 받은 직후 곧바로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인 윌리 시라함의 정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주력 함정이 아닌 지원함의 정비를 맡았다는 이유로 그다지 큰 경제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일부 비관론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미국조차 찾지 못했던 새로운 결함을 발견하여 추가 정비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본인들이 요청한 정비 소요도 기한 내에 끝마친 한국이 추가로 먼저 또 다른 결함까지 찾아서 수리를 제안했으니 한없이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미국은 자신들의 주력 함정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조차도 제대로 된 정비 여력이 없어 용접 불량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조지 워싱턴함은 원래 일정보다 2년이나 정비 작업이 늦춰졌습니다. 또한 미국은 문제가 발생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이외에도 현재 건조 중이거나 정비 중인 23척의 함정에 대해 모조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 별도로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체적으로는 보유한 함정의 유지 보수와 용접조차 어려운 해군 함정에 현미경처럼 함정 상태를 진단하는 한국의 조선 기술은 앞으로 양국의 군사적 기술적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한국 조선소에 입항했던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 윌리 시라함은 약 4개월간의 유지 보수 작업을 거친 뒤 이달 안으로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기술자들은 미 해군이 제시한 정비 소요 이외에도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찾아냈고 곧바로 미 해군에 추가 정비 소요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미 해군도 곧바로 한국 측에 추가 정비 작업을 요청했고 한국은 윌리 시라함에 대한 추가 정비와 함께 기존의 계약금보다 대폭 증가 매출을 보장하는 수정 계약까지 체결했는데요. 한국은 함정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잠재적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첨단 진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정비 프로세스를 통해 미 해군이 미처 알지 못했던 여러 문제를 초기에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한국은 미 해군의 첫 번째 MRO 요청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의 추가 수리 제안을 전적으로 믿고 정비 계약을 변경했다는 것은 양국의 신뢰도 향상과 한국의 경제적 이익 증대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곧 미 해군의 두 번째 MRO 요청으로 미군의 급유함인 유코남에 대한 정비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군다나 유코남은 미 해군 MRO 사업을 주도하는 하나오션 측에서 같은 지역 내 협력업체인 중소조선소들과 협력으로 사업을 진행하며 기업 간의 상생 효과까지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코남에 대한 유지보수 작업은 올해 4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윌리 시라함에 이어 유코남까지 성공적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마친다면 미국이 한국 측에 추가로 MRO 사업을 제안할 것이 자명한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은 미국의 MRO 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 조선업에 있어서 미군 측의 물량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한국은 차기 전력으로 주력 구축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을 건조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향후 조선소의 공장 가동률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방위산업과 조선업에 있어서 일정 수준의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가동률이 불안정해지면 숙련된 기술자와 생산 인프라를 감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방위산업 및 조선업은 대규모 공장 설비와 숙련된 기술자를 유지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시장 점유율과 기술 혁신이 뒤떨어지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조선업체들의 공장 가동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향후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함정을 건조하고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미 해군의 MRO 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하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대한민국 안보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 이러한 MRO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트럼프는 미국의 법률을 우회하여 한국이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한국을 예외 조항으로 두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버스 톨리프스 수정법에 따라 군함의 해외 건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키고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자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이러한 법규는 한국이 MRO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미 해군의 신규 함정 건조를 수주하지 못하는 족쇄로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번스 톨리프슨 수정법에는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기술적 이유가 있을 때는 해외 건조를 허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조선업 역량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의 함정 입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가능 분야, 가용 인력 선박 건조장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미 해군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제외한 구축함, 호위함 등의 함정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의 신규 함정 건조에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천문학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 해군의 MRO 시장은 연간 약 20조 원 수준의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신규 함정 건조에 참여하게 되면 최대 350조 원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한국 앞에 놓여 있는데요. 미국은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보다 200척이 더 많은 함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는 역으로 중국이 미국보다 100척가량 더 많은 함대를 보유하였으며 10년 뒤인 2035년이 되면 중국과 미국의 함정 보유량은 150척 이상으로 벌어질 전망인데요.